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대남 압박의 전면에 나선 김여정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의적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정치 전면에 나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RFA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시의 한 간부는 6월 초 김여정의 지시로 중앙당 선전선동부 지도원 한 명이 혁명화 처벌을 받아 황해도 협동농장으로 쫓겨났다라면서 방역수칙 위반이라는데 간부들 사이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처벌을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어린 김여정이 중앙당 핵심 부서를 장악하면서 확고한 원칙을 내세우며 중앙당 내에 자신의 입지를 강력하게 다지려고 이런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여정 눈치를 보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여정에 대한 불만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있었던 대북전단 규탄 대회는 대부분 평양의 공장 기업소와 학교 등 각 기관에서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석 달 넘게 배급이 끊겨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마당에 이런 정치 행사까지 강제 동원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북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검열들은 김여정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민들을 이잡듯이 잡고 있는 어린 권력자의 폭정에 간부와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적, 참 우리 영화 있었죠. 공공의적. 그런데 김여정이 지금 공공의적처럼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2018년도에 이렇게 와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또 판문점 회담하고 뭐 이럴 때 정말 이 쌩긋쌩긋 눈웃음 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잘 몰랐다라는 그런 분들 지금 많아요. 그런데 여자가 다 하구나 또 이런 말 요즘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여자가 다하다 뭐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패밀리는 다 똑같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러면은 야단치고 뭐 징계를 갖다가 뭐 우리로 치면 뭐 개고장 뭐 심할소 이 정도 하면 되지. 평양에 있는 사람을 황해도에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거 이게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러니까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소문 안 나겠습니까? 아니 방역 지침 제대로 수행 안 했다고. 물론 뭐 지금 이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하니까 방역 제대로 해 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나라는 지금 법도 없는 것이죠. 정말 참. 근데 그 지시 이런 게 김여정의 지시에 이루어졌다 라고 지금 이제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 김여정이 공공의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공의적이 되고 있는 김여정의 행태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지시사항으로 역대 그 어떤 건물보다 빠르게 난림 공사가 진행 중인 평양 종합병원 건설 사업에도 김여정이 끼어들어 간부들의 속을 긁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평양 종합병원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여정이 평양 종합병원과 관련해 온갖 쓸데없는 지시사항을 쏟아내고 있어 관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김여정은 최근 평양 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해 김정은의 인민사랑과 건설 노동자들의 투철한 사상의식을 담은 문학작품을 창작해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김여정 동지가 선전선동부에 장편, 중편 소설과 시집 등의 작품을 만들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전까지 발행하라고 지시했다라면서 창작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의 4.15 문학창작단이 또 인쇄출판은 문학예술종합출판사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여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 지시는 김정은의 탁월한 영도력과 인민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통해 김정은의 위대성과 정당성, 인민사랑의 위인적 풍모를 담아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을 닥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정의 이 같은 행보는 과거 김정일이 선전선동부를 맡아 아버지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행보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정말 김여정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 김평일과 김정일의 후계자 싸움에서 김정일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사실 김일성은 김평일에게는 군, 그리고 이제 김정일에게는 당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처음에 김정일이 맡았던 직책이 바로 이 선전선동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전선동부를 맡아가지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백두혈통이 계속 이 북한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 줄기를 만들었고, 그러므로 해서 자신이 정권을 이어받아야 하는 정통성, 명분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 그 과거 김정일이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김여정이 하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 측면에서 보면 김여정 자신도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유추가 가능하고, 또 지금 이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부를 동원하고 군부에게 지침을 내리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 오버페이스를 한 그런 상황을 또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상쇄하려고 하는 그 충성심을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보여나가는 차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평양종합병원 지금 뭐 10월 달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사실 되는 게 웃긴 거죠. 어떻게 이런 걸 반년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양종합병원을 짓기 위해서 북한은 공채를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지금 수탈하고 있죠. 외화도 지금 수탈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찬양을 하는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을 대규모 출판해서 이 평양종합병원을 김정은의 지시로 지니까, 야, 얼마나 우리 애민사상이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냐, 이런 그 주제로 각종 문학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전까지 출판해 라고 오더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 30살 젊은 여자의 머리에서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지시를 내리고 행위를 하고 방역 지시만 했다고 수용소 보내버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혹시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해서 김여정이 와서 또 빵긋빵긋 눈웃음 친다고, 야, 김여정 뭐 예쁜이네, 이런 착각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런 와중에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통일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알려드리겠는데, 통일연구원 그러면은 저도 정말 제가 존경하고 잘 따르고 있는 분인데,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 계세요. 그런 분들이 통일연구원에 계실 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기관인데, 지금 엄청나게 변질되어 있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으며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심도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남북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통일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을 바라는 응답자는 지난 2016년 조사 당시에 37.4%에서 11% 급감한 26.3%로 조사됐으며,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2016년 당시보다 11.8% 증가해 54.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악화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33.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는 올해 4월 15.6%로 추락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냐라는 질문에는 89.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답변은 통일의 형태와 이익에 대한 인식입니다. 응답자 64%는 통일이 되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고, 가장 선호하는 통일의 형태는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체제 병립의 형태, 즉 연합제가 40.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연방제,
연합제와 같은 통일 방안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일 방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와 관련된 교육과 선전이 큰 역할을 한 결과인데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의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통일교육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인식 55%. 이거 뭐 사실은 뭐 크게 놀랄 일 아닙니다. 뭐 주변에 둘러봐도 그런 사람들 많죠. 또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기성세대들도 굳이 이제 이 마당에 통일이 필요하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통일이 된다면 통일의 형태가 연합제가 남북연합제가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40.2%. 이야, 남북연합. 이게 바로 공산당 통일전선 전술의 그 바로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남북연합이 되어서 1국가 2체제, 뭐 홍콩과 중국, 대만과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가자라는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1국가 2체제가 되는지. 그러면은 남북연합을 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뭐 이런 체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체제, 이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연합국가를 이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연합정부가 있죠. 연합정부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선거를 하겠죠. 이 연합의회를 만들겠죠. 여기에서 이 각각의 국가를 통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연합정부, 연합의회 어떻게 구성합니까? 선거로 구성하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40.2%. 그러니까 이게 각종 선거에서 아주 이제 그 진보좌파 성향이 짙은 거의 뭐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딱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북한 핵심 지지층들 딱 엎어버리면은 연합의회, 연합정부 당연히 다수는 그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보다는 사회주의 쪽에 경도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고를 싹 다 빼서 갖다 바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통일부 그리고 통일연구원 이런 데서 주체가 돼서 통일교육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통일이 되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기차 타고 우리는 유럽 여행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뭐 무섭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연합제가 가장 중요한 바람직한 통일 방안이다 라고 지금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통일은 독일과 같은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이 남북 간의 교류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개방이 되고, 그래서 북한인들 스스로가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저렇게 사는 게 좋겠네 라고 선택의 기회를 줘야죠. 선택의 기회를. 그래서 이런 식의 통일교육을 하는 이 기관 빨리 뭔가 바꿔야 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를 취하려면 너무 오래 남았다는 거, 또 오래 남은 그 기간 지나도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빨리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